안녕하세요. 스마트 보상TV의 손해자동사 홍신우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고 궁금해하시는 교통사고 관련한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요. 아무래도 경미한 사고가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또 준비했습니다. 경미한 사고 2주 염자 진단입니다. 블로그나 유튜브 등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시간 투자해서 찾아보시면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로 추려지는데요. 제가 여러분들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핵심 요소들로만 정리했습니다. 제가 제 채널에서 2주 염자 진단으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로 선정해서 업로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.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으로 추려서 각 질문들의 답변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,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 1회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제가 똑같은 내용을 다시 올릴 수 없으니 오늘은 합의 금액, 실질적인 금액에 대해서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기에 앞서 2주 염자 진단 합의금으로 부자 될 수 없습니다. 건물 살 수 없어요. 그래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한 건 그나마 요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받으시면 좋으니까 그 조금의 힘을 보태드리기 위해 준비한 내용이니 너무 색안경 끼고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말씀드릴 주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2주 진단, 손해자동사나 변호사 선임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? 입원하면 통원 치료한 사람보다 합의금 더 받을 수 있나요? 언제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? 진상 부리면 합의금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? 향후 치료비는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? 교통사고 처리 방법에 대한 궁금증보다 보험회사와의 실질적인 합의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제로만 이렇게 선정했습니다. 그럼 첫 번째, 손해자동사나 변호사 선임 절대 필요 없습니다. 손사나 변호사 선임하셔도 결과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. 저도 은근히 선임 요청을 종종 받는데요.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. 굳이 선임하실 필요 없다고요. 제가 개입돼서 요청하나 피해자분이 직접 요청하나 누가 전화 통화하느냐의 차이입니다. 그래서 절대 대리인 선임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두 번째, 입원하면 통원 치료한 사람들보다 합의금 더 받을 수 있나요?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통원 치료를 한 사람보다 입원 치료한 사람이 합의금을 더 많이 준 건 사실입니다. 2, 3년 전에는 통원 치료만 하면 정말 40에서 50만 원만 주고 더 이상은 힘들다라는 얘기가 자주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며칠이라도 입원해야 합의금 더 많이 받는다라는 소문이 돌기는 했었는데, 요즘에는 2주 진단으로 입원을 하나 안 하나 똑같습니다. 실제 제 영상에 2주 진단으로 통원 치료만 하고 합의를 받던 친한 형님 얘기를 주제로 삼아 업로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. 그 영상 참고하셔도 확인되시겠지만 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금액이 210만 원이었습니다. 2주 진단에 입원 치료 없이 통원 치료만 받았던 사례였죠. 실제 사례였습니다.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 아니었고요. 아무튼 요즘에는 입원이나 통원이나 큰 차이가 없다가 제 결론입니다. 세 번째, 언제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? 요거는 조금 합의 금액에 영향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. 피해자분도 어느 정도의 불편감을 감소하고 양보하여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. 보통 합의 금액에 영향을 끼치는 시기가 조기 합의와 월 말입니다. 조기 합의는 말 그대로 치료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병원으로 지불될 치료비 정도를 예상하여 금액적으로 맞춘 후 종결하는 것인데요. 보험회사 대인 담당자도 이 조기 합의가 인사 고과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정말 큰 불편감이 없으시다면 사고 후 며칠 또는 일주일이나 열흘 등 너무 오랜 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 요청을 하면 조금 반영되는 것이 있습니다. 그리고 월말 대인 담당자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을 배당받고 있습니다. 큰 사고도 아닌데 이 미결건을 다음 달로 또 가져가고 싶은 담당자는 없을 겁니다. 그래서 너무 큰 요구가 아닌 이상 웬만해선 들어주는 경우가 많으니 월말 전에
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. 자, 다음 네 번째. 진상 부리면 합의금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? 아우, 요즘은 아닙니다. 예전에는 목소리 높이고 감정적으로 가면 야, 빨리 주고 끝내. 보험회사에서 이런 반응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. 오히려 대인 담당자는 장기 미결권으로 생각해서 저쪽으로 치워버리고 놓아버릴 수도 있으니까요. 서비스 민원, 불친절 등의 사유가 있다면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지만 금액적으로만 보고 소리 지르고 감정적으로 대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바뀌는 거 없을 겁니다. 자, 다섯 번째. 향후치료비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? 대부분 2주 진단 합의금으로 협상할 때 마지막 멘트가 향후치료비 쪽으로 신경 써달라는 말입니다. 도수치료 같은 경우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안 되니 합의 금액에서 조금 더 올려주면 내가 그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라는 형식으로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, 물론 지금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. 어차피 약관 지급 기준으로 정식 산출했을 때에는 터무니없는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치료비 쪽으로 인정하여 앞으로 발생될 치료비를 더 주는 게 맞는데요. 금액적인 폭이 좁혀지지 않으면 실제 향후치료비 소견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. 대인 담당자도 관리자한테 결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급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만들어주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 향후치료비 추정서는 직접 병원에 방문하셔서 의사 선생님께 어떠한 치료가 필요한 이유와 치료의 효과, 치료 횟수, 예상되는 기간 등을 받으신 다음에 제출하면 말로 아무리 주장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으니 이 방법도 참고하시면 도움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합의 금액 관련해서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, 제 생각에 만약 저는 조기 합의에 합의 금액을 먼저 제시한 후 결제 가능할 때 얘기해달라고 대놓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. 그럼 오히려 대인 담당자도 괜한 심리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능하다고 안내를 해줄 것이고, 어디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를 해줄 겁니다. 아무쪼록 오늘은 그동안 고민했던 내용들 모아서 다시 또 말씀을 드렸는데, 너무 큰 욕심 내시지 마시고 원만한 선에서 잘 해결되길 바라면서 영상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항상 스마트한 보상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상 스마트 보상TV의 손해자동사 홍신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